천하삼분직의 혈화의 무림, 제1화 집신 장수의 검, 탁월, 후한말, 천하가 병들어가던 그 시절, 이곳은 중원 북방의 변방, 무림의 중심지인 낙양에서 한참이나 떨어진 작은 고을이었다. 황건적의 난이 천하를 뒤흔든 지 10년, 아직도 곳곳에서는 도적대들이 설쳐댔고 관군이라 불리는 자들은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기에 바빴다. 거리는 먼지로 뒤덮여 있었다. 말라비틀어진 나무들 사이로 차가운 북풍이 불어왔다. 장터 한 구석, 낡은 천막 아래 한 사내가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집신 몇 켤레가 놓여 있었다. 손님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를 거들떠보는 이조차 없었다. 유비? 아니, 이곳 사람들은 그를 자소거사라 불렀다. 본명을 아는 이는 거의 없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은 온화했다. 세월의 풍파를 겪은 듯 미세한 주름이 있었으나 그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다. 마치 고요한 연못 같았다. 야, 집신장수!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자소거사는 고개를 들었다. 5명의 사내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모두 허리에 칼을 찼다. 가죽 갑옷을 걸친 것으로 보아 관군의 병졸들이었다. 아니, 관군이라기보다는 탐관오리의 개라고 부르는 편이 정확했다. 선두에 선 사내의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다. 왼쪽 눈썹에서 턱까지 이어진 붉은 자국. 그는 자소거사의 천막 앞에 서서 발로 집신을 걷어찼다. 이것들이 집신이냐? 개 먹이로도 못 쓸 쓰레기들이구만. 자소거사는 천천히 일어났다. 키는 평범했다. 체격도 그리 건장해 보이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행상인의 모습이었다. 손님, 화를 푸십시오. 제 집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다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이. 닥쳐! 흉터난 사내가 자소거사의 멱살을 잡았다. 술 냄새가 진동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우리 대인께서 이번 달 상납금을 올리라 하셨다. 너 같은 거지들도 은자 10량씩 내야 한다. 은자 10량이라니 제가 한 달에 버는 돈도 되지 않습니다. 그게 내 알바냐? 사내는 자소거사를 밀쳐냈다. 자소거사의 몸이 뒤로 휘청였다. 집신들이 흙바닥에 나뒹굴었다. 사내들이 낄낄거리며 웃었다. 못 내겠다면 내 딸을 관아로 데려가야겠구나. 대인께서 젊은 여자를 좋아하시거든. 자소거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온화하던 그의 눈빛에 무언가 다른 것이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순식간이었다. 너무나 빠르게 지나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딸은 안 됩니다. 뭐? 딸만은 안 됩니다. 자소거사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흉터난 사내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사내가 칼을 뽑았다. 녹슨 강철이 햇빛에 반짝였다. 그는 칼끝을 자소거사의 목에 들이댔다. 좋아. 그럼 내가 죽든지. 바로 그때였다. 형님. 낮고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거구의 사내가 서 있었다. 키가 팔척은 되어 보였다. 어깨는 문짝만큼 넓었고 팔뚝은 보통 사람의 허벅지만 했다. 그의 얼굴에는 덥수룩한 수염이 자라 있었다. 눈빛은 야수 같았다. 그가 손에 든 것은 창이었다. 장팔삼오. 길이가 한 장 팔척, 창 끝은 뱀처럼 구불구불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 거대한 무기를 마치 나뭇가지처럼 가볍게 들고 있었다. 익덕. 자소거사가 조용히 말했다. 장비라는 본명보다 이곳에서는 익덕이라는 자로 불리는 사내였다. 형님께 무례를 범하는 자들이군요. 익덕의 목소리는 낮게 울렸다. 마치 천둥이 멀리서 울리는 것 같았다. 흉터난 사내가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덩치만 큰 놈은. 내 놈도 집신이나 팔아먹는 거지냐? 거지는 내 놈들이다. 익덕이 한 걸음 다가섰다. 땅이 쿵 하고 울렸다. 그의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관군의 탈을 쓰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쿠더기들. 내 놈들 같은 것들이 있기에 천하가 이 지경이 된 것이다.
이 새끼가! 흉터난 사내가 칼을 휘둘렀다. 자소고사를 향하던 칼날이 방향을 바꿔 익덕에게로 향했다. 빠른 공격이었다. 적어도 인류의 경지는 되는 검법이었다. 하지만 익덕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니, 움직일 필요가 없었다. 챙! 거대한 창이 움직였다. 그것은 휘두른 것이 아니었다. 그저 툭 하고 밀어낸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흉터난 사내의 칼이 두 동강이 났다. 깨끗하게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사내가 비명을 질렀다. 부러진 칼날이 그의 어깨를 스쳤다. 피가 흘러내렸다. 나머지 4명의 병졸들이 동시에 칼을 뽑았다. 이놈을 죽여라. 4개의 칼날이 익덕을 향해 날아왔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그들은 군진에서 단련된 자들이었다. 개인의 무공은 약하나 합격만큼은 수련되어 있었다. 하지만 익덕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짧은 기합과 함께 창이 회전했다. 원형의 궤적. 그것은 완벽한 원이었다. 창끝이 그린 원 안으로 4개의 칼이 모두 빨려 들어왔다. 챙! 챙챙! 챙! 연속된 금속음. 4개의 칼이 모두 부러졌다. 아니, 부러진 정도가 아니었다. 칼날이 산산조각 나서 공중으로 흩어졌다. 마치 유리가 깨지듯이. 크아악! 병졸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손에서는 피가 흘러내렸다. 부러진 칼의 반동으로 손바닥이 찢어진 것이다. 익덕이 창을 땅에 꽂았다. 쿵! 먼지가 피어올랐다. 그는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육식동물이 먹잇감을 향해 다가가는 것 같았다. 살려주십시오. 흉터난 사내가 땅바닥에 엎드렸다. 다른 병졸들도 모두 무릎을 꿇었다. 익덕의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죽여야 한다. 그가 중얼거렸다. 손이 창자루로 향했다. 바로 그때였다. 익덕. 자소고사의 목소리였다. 조용하고 차분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형님, 이들을 보내주어라. 하지만 익덕이 항변하려 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이들을 죽이면 더 많은 이들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이곳 백성들이 받게 된다. 그렇다면 형님은 언제까지 참으실 겁니까? 익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다. 자소고사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회색빛 하늘. 먹구름이 드리워져 있었다. 때가 되면 익덕. 때가 되면 우리도 움직일 것이다. 알겠습니다. 익덕이 물러섰다. 병졸들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다. 흉터난 사내가 뒤에서 소리쳤다. 기억해둬라. 우리 대인께서 가만두지 않으실 것이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곧 그들의 모습이 거리 저편으로 사라졌다. 자소고사는 흩어진 집신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다. 익덕이 그를 도왔다. 둘은 한동안 말없이 일했다. 형님. 응?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지내야 합니까? 익덕의 목소리에는 답답함이 묻어났다. 자소고사가 집신 하나를 들어 올렸다. 낡고 초라한 집신이었다. 보거라, 익덕. 이 집신을 싣는 이들이 누구겠느냐? 백성들입니다. 그렇다. 백성들이다. 발이 아파도 길이 험해도 이 집신을 신고 걸어가는 이들. 우리가 지켜야 할 이들은 바로 그들이다. 자소고사의 눈빛이 깊어졌다. 지금 이 천하는 병들었다. 환관들이 조정을 좌지우지하고 외척들이 권력을 농단하며 지방의 태수들은 제 배만 불리기에 급급하다. 십상시가 황제를 조종하고 동탁이라는 마귀가 서북을 지배한다. 그가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우리 셋만으로는 부족하다. 천하를 바로잡으려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때가 오면. 말을 멈춘 자소고사의 눈에 섬광이 번쩍였다. 그것은 순간이었지만 익덕은 느낄 수 있었다.
형님의 내공이 순간적으로 파동친 것을 마치 잔잔한 호수 밑에 거대한 용이 잠들어 있는 것 같았다. 때가 오면 익덕. 우리는 이 부패한 천하를 송두리째 뒤집을 것이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고 강한 바람이었다. 자소고사의 옷자락이 펄럭였다. 그 순간 익덕의 눈에는 형님의 진정한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온화한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 자비로운 눈빛 속에 감춰진 뇌전. 집신장수가 아니었다. 이 사람은 집신장수가 아니었다. 하늘이 두려워해야 할 검이었다. 그날 밤 탁월 외곽의 한 주막, 낡고 허름한 건물이었다. 손님은 거의 없었다. 한 구석 탁자에 두 사람이 앉아 있었다. 자소고사와 익덕이었다. 형님, 술 한잔 하십시오. 익덕이 막걸리를 따랐다. 자소고사가 잔을 받아들었다. 둘은 말없이 술잔을 부딪혔다. 둘째는 오늘 안 오는가? 자소고사가 물었다. 익덕이 고개를 저었다. 운장 형님은 북쪽 마을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도적대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듣고요. 그래? 혼자서? 운장 형님이라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익덕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자소고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관우, 자는 운장, 삼형제 중 둘째였다. 팔척 장신의 붉은 얼굴, 길게 늘어진 수염을 가진 사내. 그의 무공은 세 사람 중에서도 가장 날카로웠다. 청룡 언얼도, 무게 82근의 거대한 돌을 깃털처럼 휘두르는 무인. 그가 돌을 한번 휘두르면 하늘과 땅이 갈라진다는 소문이 있었다. 형님. 응. 익덕이 술잔을 내려놓았다. 정말 괜찮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무슨 뜻이냐? 형님과 운장 형님, 그리고 저. 우리 셋이라면 낙양까지 쳐들어가 십상시의 목을 베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익덕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다. 자소고사가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우리가 십상시를 죽이면 천하가 바뀌겠느냐? 그건 익덕, 듣거라. 자소고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힘만으로는 천하를 바꿀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강하다 한들 천하의 모든 악을 우리 셋이 베어낼 수는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민심이다. 자소고사의 눈빛이 빛났다.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들이 우리를 따르게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형님은 그걸 위해 집신을 팝니까? 그렇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백성이 되어보고 싶었다. 그들의 삶을 느끼고 싶었다. 발이 아픈 것이 어떤 것인지, 배고픈 것이 어떤 것인지, 관리들에게 착취당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그리고 이제 안다. 이 천하가 얼마나 썩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받고 있는지. 형님, 때가 온다, 익덕. 반드시 온다. 자소고사가 일어섰다.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반달이었다. 붉은 달이었다. 피에 달이 뜨는구나. 자소고사가 중얼거렸다. 익덕이 고개를 들었다. 정말로 달이 붉었다. 마치 피를 머금은 것처럼. 저것은 전조다. 난세의 전조. 자소고사의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곧 천하가 움직일 것이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이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그가 말을 멈췄다. 하지만 익덕은 알 수 있었다. 형님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폭풍의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될 것이라고. 그 순간이었다. 쾅! 주막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한 사내가 비틀거리며 들어왔다. 온몸이 피투성이었다. 그는 몇 걸음 걷다가 바닥에 쓰러졌다. 살려주십시오. 사내의 목소리는 가늘었다. 자소고사와 익덕이 동시에 일어났다. 자소고사가 사내에게 다가가 부축했다. 무슨 일이냐? 도적대가 북쪽 마을에. 사내가 헐떡였다. 피가 입가에서 흘러내렸다. 100명도 넘습니다. 모두 무공을 익힌 자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운장, 익덕이 소리쳤다. 자소거사의 얼굴이 굳어졌다. 북쪽 마을, 관우가 간 곳이었다. 익덕, 가자. 예. 두 사람이 동시에 움직였다. 바람처럼, 섬광처럼. 주막 주인이 눈을 깜빡이는 사이에 그들의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남은 것은 흔들리는 문짝과 바닥에 떨어진 은자 몇 잎뿐이었다. 북쪽 마을, 자소거사와 익덕이 도착했을 때 마을은 이미 불바다가 되어 있었다. 가옥들이 불타고 있었다.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붉은 얼굴에 긴 수염, 손에는 거대한 돌을 들고 있었다. 청룡 언월도, 그 도신에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관우였다. 그의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려 있었다. 수십 구, 아니 100구는 되어 보였다. 모두 도적들이었다. 그들의 몸은 대부분 두 동강이 나 있었다. 깨끗하게 단 한 번의 배기로. 운장, 자소거사가 소리쳤다. 관우가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은 차가웠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형님. 관우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두머리가 남았습니다. 그가 앞을 가리켰다. 저 멀리 마을 중앙의 큰 건물 앞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거구였다. 키가 구척은 되어 보였다. 온몸에 흉터가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입가에는 침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크크크. 괴상한 웃음소리를 내며 그 사내가 다가왔다. 그의 걸음걸이는 불안정했다.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재미있군. 재미있어. 사내가 혀를 날름거렸다. 관우라는 놈이 여기 있다는 정보를 듣고 왔는데 정말이었구나. 청룡 언월도의 관우. 후후. 내 놈의 목을 베면 우리 대교주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대교주. 자소거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사내가 크게 웃었다. 모르는 모양이로군. 서북의 대마왕 동탁 대교주 말이다. 동탁.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자소거사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다. 동탁. 서북 마교의 교주. 천하의 악 중에서도 최악으로 꼽히는 자. 낙양의 지맥을 끊어 마귀를 불러들이려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내 놈들도 동탁의 개냐? 관우가 차갑게 물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나는 서북 마교 혈랑단의 부단주 탁혈광이다. 탁혈광이 팔을 뻗었다. 그의 손이 이상하게 변형되기 시작했다. 손톱이 길게 자라났다. 마치 야수의 발톱처럼. 혈랑마공. 내 놈들을 찢어 죽여주마. 탁혈광이 땅을 박차고 뛰어올랐다. 엄청난 속도였다. 그의 몸에서 붉은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마귀였다. 죽어라. 발톱이 관우를 향해 날아왔다. 관우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감히. 청룡 언월도가 움직였다. 그것은 배기가 아니었다. 단순한 수평 배기. 하지만 그 순간 공기가 갈라졌다. 챙! 금소금이 울렸다. 탁혈광의 발톱과 청룡 언월도가 부딪혔다. 불꽃이 튀었다. 탁혈광이 뒤로 튕겨나갔다. 그의 발톱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금이 가 있었다. 이럴 수가. 탁혈광의 눈이 커졌다. 그의 혈랑마공으로 강화된 발톱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하지만 관우의 도에 금이 간 것이다. 내 놈 따위는. 관우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우리 형님을 만나기 전에 죽어야 한다. 청룡 언월도가 다시 한번 움직였다. 이번에는 달랐다. 도신에서 푸른 빛이 뿜어져 나왔다. 검강이 아니었다. 도강이었다. 화경의 경지. 자연과 동화되어 무한한 기운을 끌어쓰는 경지. 청룡 승천. 관우의 기합과 함께 도가 하늘로 치솟았다. 푸른 빛이 용의 형상을 이루었다. 거대한 용이 하늘을 가로질렀다. 으아악. 탁혈광이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청룡의 형상이 그를 삼켰다. 쾅! 폭발음과 함께 땅이 갈라졌다. 먼지가 피어올랐다. 먼지가 가라앉자 그곳에는 탁혈광의 시체가 있었다. 아니, 시체라고 부를 수도 없었다. 상반신과 하반신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다. 깨끗하게, 마치 칼로 자른 종이처럼. 자소고사가 다가왔다. 관우가 고개를 숙였다. 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살리지 못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운장. 자소고사가 관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내가 아니었다면 더 많은 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충분하다. 자소고사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탁혈광의 시체를 내려다보며 그가 중얼거렸다. 동탁,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형님, 이제 우리도 움직일 때입니까? 익덕이 물었다. 자소고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그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붉은 달이 여전히 떠 있었다. 혈월이 뜬 이상 난세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우리도 나서야 한다. 자소고사가 주먹을 쥐었다. 그의 손에서 희미한 검기가 흘러나왔다. 보이지 않는 검기. 하지만 그 주변의 공기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원에서 맹세했던 그날을 기억하느냐? 자소고사가 물었다. 관우와 익덕이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복숭아나무 아래에서 세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다. 하늘에 맹세했다. 같은 날 태어나지는 못했으나 같은 날 죽기를 원한다고. 천하의 백성을 구하고 난세를 바로잡겠다고. 이제 그 맹세를 이룰 때다. 자소고사의 목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천하삼분, 우리 셋이 천하를 나누어 평정할 것이다. 그리고 그가 검지를 펴 하늘을 가리켰다. 이 썩어빠진 후한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열 것이다. 번개가 쳤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흰 섬광.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의 모습이 거대하게 보였다. 집신 장수는 이제 없었다. 그곳에는 천하를 뒤엎을 세 명의 무신만이 서 있었다. 그리고 이것이 혈화의 무림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